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단독가구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아야 하지만 받는 금액은 그대로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가뜩이나 나중에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제 문제가 될까봐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연금 개혁이 된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계속 하겠어요? 아유, 참.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음악 알베르토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소속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발표되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뒤 20차례의 논의 끝에 최종 보고서 초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내용이 연금개혁의 핵심 요소인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은 더 늦추기로 해서 앞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얼마를 내야 하느냐를 말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행 9%이지만 이를 2025년부터 5년마다 0.6%씩 각각 12%, 15%, 18%가 될 때까지 인상하자는 것이고 이렇게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까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현재도 늦춰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지급 시기는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2038년부터는 5년마다 한 살씩 늘리되 각각 66세, 67세, 68세까지 늘리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경우엔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 2058년, 2059년까지로 다소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받는 시기도 늦춰지는데 매달 받는 국민연금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얼마를 받느냐를 결정하는 소득 대체율은 아쉽게도 현행 40%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 대체율이란 은퇴 전 생애 평균 소득과 비례해서 국민연금을 얼마나 주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대체율이 40%라면 은퇴 전 평균 300만 원을 받던 분이 은퇴 후 300만 원의 40%인 한 달에 120만 원의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작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 소득 대체율엔 가입 기간이라고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 대체율은 20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60세까지 40년을 납부했을 때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소득 대체율은 20% 선에 그칠 수밖에 없으므로 은퇴 전 300만 원을 받던 분이 소득 대체율이 40%일 경우 120만 원이 아닌 6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아무튼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의 연금개혁 초안의 내용은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세 가지 방안과 지급 시기를 늦추는 세 가지 방안, 이렇게 총 9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게 되지만 지급 금액은 지금과 똑같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인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최근 연금개혁에 성공한 프랑스의 사례를 보더라도 향후 격렬한 사회적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정계산위원회의 향후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8월 30일 공청회를 열어 9월 중 보건복지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현재 연금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던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즉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지급 시기의 개혁은 보건복지부, 즉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구조개혁, 즉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연계한 구조적 개혁은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기초연금의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선택적 복지, 즉 지급 대상은 줄이고 어려운 분들께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정부 여당과 보편적 복지, 즉 지급 대상을 노인 전체로 확대하자는 야당인 민주당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 초안처럼 한 가지가 아닌 복수안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선택적 복지와 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 보편적 복지안은 그대로 사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2023년 하반기 연금개혁 선택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의 목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10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방안을,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공적연금의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앞으로 3개월간 국회와 정부에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를 끝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 40만원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현재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 구조개혁을 위해 기초연금 조정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서로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지며 모든 결정을 총선 이후로 미룰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결국 내년 총선이 끝나봐야 연금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알 수 있겠네요. 앞으로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들으면서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어떤 공약들을 쏟아내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 부탁드릴게요.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오는 10월까지 앞으로 약 3개월간 국회와 정부에서는 여러 번의 공청회와 세미나, 그리고 온라인 조사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에 적극 반영하게 될 텐데요. 결국 연금개혁의 성패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셔서 연금개혁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